소진웅 과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소진웅 과장님 요새 어때요? 하도 미국 얘기하고 하도 한국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좀 소외가 되는데 사실 중국도 그런 대표적인 관련 기업 못지 않지 않아요? 이제 관련 기업들은 좋은데 네. 중국은 이제 이야기가 잘 못 나올 만하기는 합니다. 네. 앞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의 그 쏠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제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해 종합 지수하고 코스피가 비슷한 시기에 4천을 돌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거의 이제 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상해 종합 지수는 아직도 4천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국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메모리라던가 그리고 AI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중국은 이제 사실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이게 뭐 국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국내는 너무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이제 안 좋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은 큰 주제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중국의 양극화 뭐 지금 뭐 지금 이강인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혹시나 축구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꾀병 도훈 부리는, 캐스터가 예.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수영 하겠습니다. 부리는 멕시코 선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쨌든 옐로우 카드 하나 죄송해요. 옐로 카드 네. 하나 나왔는데 네. 중국으로 봤을 때도 중국은 이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 너무 이제 양극화처럼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나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 보이듯이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변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흐름이 이제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호르무즈 개방이랑 좀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수출 쪽은 중국도 계속 호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이 호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뭐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 산업들이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랬었는데 단순히 수출만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이 수출 가격 자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수출 있거든요. 가격이요? 네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가 제품들을 많이 이제 수출했었는데 중국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 가격들의 그 제품들의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이제 뜯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최근에 어디가 수출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첨단 제조 이런 네.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쨌든 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AI 하드웨어 쪽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뭐 대만, 한국 이제 이런 기업들보다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좀 이제 부가가치가 좀 낮은 건 사실이기는 해요. 뭐 고부가 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부재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제 MLCC라던가 기판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일본, 대만, 한국 쪽이 이제 좀 더 이제 비싼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은 그 아래쪽에 제품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이쪽들의 물가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수출 구조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그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쪽 그래서 첨단 제조 쪽으로 점점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린 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리를 올렸고 이번에 이제 케빈 호시 의장이 처음 FOMC를 진행했었는데 네.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FOMC 자체가 좀 그 매파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이제 그만큼 이제 물가 자체가 좀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호르무즈 병목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원자재라던가 이런 가격들의 상승이 또 이제 같이 겹쳐져 가지고 중국의 수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제 뭐 중국 안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내부적인 사실 내수 부양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뭐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숫자 자체가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에 받기가 좀 쉽기도 하고요. 거기가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이제 뭐
이야기는 계속 내수 부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몇 년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내수를 좀 본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아주 강하게 부양할 수 있는 이런 부양책들은 사실 아직까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좀 부재한 게 사실이기도 해요.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참 키워드가 많았잖아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이구안신이라는 얘기도 와. 있었고, 그리고 보조금을 좀 붙여가지고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 이게 이미 좀 소진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줬는데도 좀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중국도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뭐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구안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잠깐 방어를 했지만 그 효과가 좀 그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전체적인 그 경기 침체를 이제 내수 침체를 이제 반전을 시킬 정도의 부양책은 아직까지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있다면 중국에서도 창신 메모리 그렇죠. IPO 계속 네. 나왔잖아요. 요 스토리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창신 메모리의 그 상장 일정 자체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모 규모라던가 그리고 이제 상장이 진행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뭐 대형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섹터가 다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순 있어요. 네. 이번에 스페이스X도 사실은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그 우주 상장주들의 수급을 조금 빨아가는 그렇죠. 네.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런 결론을 좀 만들어낸 점이 좀 없지는 않아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글로벌리하게 마찬가지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쪽에 투심 자체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최소한 이제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부적 그 주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도 이제 조금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그 창신 메모리 상장도 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더 기대되는 거는 유니트리 상장도 지금 4분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시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 AI 시장에 미치는 어떤 파급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크진 않다. 왜냐하면은 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던가 AI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제 매크로라던가 증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뭐 불안한 부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호르무즈도 뭐 개방한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휴전 잠깐 정전을 멈추는 거에 대한 그 MOU에 대한 부분들이고 아직까지 뭐 에너지라던가 이런 공급들이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이익 가시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뚜렷한 AI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하드웨어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유니트리의 상장도 저는 뭐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그 스페이스X랑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니트리가 그 휴머노이드랑 피지컬 AI 산업 내에서 스페이스X만큼의 지위를 갖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니지만 이제 이 상장만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쪽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좀 어떤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피지컬 AI랑 그 휴머노이드 쪽은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좀 결이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네. 그 홍콩에 계신 분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요. 중국은 확실히 홍콩도 그렇고 미국산 AI 소프트웨어를 아무것도 못 사용하게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사용되는 거 하나가 그록. 그록은 돼요? 그록은 또 된대요. 홍콩에서 그록은 된대요. 그래서 그록 사용해서 뭐 만족해서 쓰고 네. 있다 하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AI 우리도 되게 많이 쓰고 미국도 많이 쓰잖아요. 중국도 소비자들이 그 중국 내부적인 AI에 대한 그 소비가 굉장히 많나요? 내부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저도 많이 쓰는 게 딥시크인가요? 뭐 딥시크나 이제 알리바바 Q&A나 이제 이런 쪽들을 일단 많이 쓰고 있기는 하고요. 저도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마카오를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록을 안 써서 몰랐는데 뭐 챗GPT라던가 뭐 이런 것 넷플릭스 뭐 이런 거 다 안 되죠. 네. 열어봤더니 안 돼요? 네네 다 안 되죠. 네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미국의 AI 사용량도 그렇고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냐면 기업 기업단에서. 단위로.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뭐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챗봇이랑 질의응답을 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는 유의미한 토큰 소모가 일어나지는 않고 이제 그 상위권에서 사용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토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 뭐 중국은 또 뭐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쪽들에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그 추정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비용 같은 경우가 워낙에 좀 압도적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꽤나 좀 그 상징성 있는 뉴스라고 봤는데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그 코파일럿에 이제 그 딥시크 모델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그게 있었죠. 이제 네.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미 미국의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미국의 최상위 모델들을 사용을 하면서 또 이제 같이 물론 이제 중국 것만 쓰는 건 아니죠. 같이 근데 이제 좀 더 뭐 엔스로픽의 최상위 모델이라던가 챗집 그 오픈 AI의 최상위 모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단에서는 이제 중국의 모델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성능인데 워낙에 비용 차이가 크니까. 저는 분명히 이 부분도 중국이 어느 정도 출혈 경쟁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어떤 그 비용을 효율화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컸겠지만 이들은 첨단 칩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을 효율화하는 기술이 분명히 미국의 기업들보다 앞서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것도 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뭐 수십 프로 막 몇 분의 1 정도로 낮출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약간은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모델 경쟁에서 과거의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네. 전기차라던가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딥시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래, 이거 저도, 되게 이제 배반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건데 과연 그 미국이 그거를 용인해서 그냥 둘지. 그래서 이게 그 좀 재미있는 기사가 네. 그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원래는 이제 그 뭐 알리바바, 텐센트, 창신 메모리, 뭐 양지 메모리 이런 것들 뭐 딥시크 그리고 뭐 해가지고 다 그 원래 그 국방부가 그 블랙리스트 네, 지정을 네.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어제 기사에 보면은 이제 딥시크하고 창신 메모리 등 중국 기업 100여 곳 블랙리스트 등재를 이제 보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기는 할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리고 뭐 반드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들은 아니긴 하니까 있으면 좋기는 하죠. 아무래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전체적인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하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보류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딥시크 도입을 검토한다라고는 했는데 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미국의 뭐 엔스로픽거나 오픈 AI가 너무 비싸니까 딥시크로 다 바꾸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냥 호용해서 쓰는 맞습니다. 정도. 네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선에서는 네. 뭐 이제 뭐 시범적으로 좀 일부 이제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제한적인 정도로 좀 쓰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안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얼마 전에 이제 엔스로픽이 한 번 더 모델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미토스하고 이제 페이블 5를 내놨는데 네. 이거를 정부가 그 제한을 했죠. 그렇죠. 그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약간은 뭐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트렌드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네. 뭐 회사 측이랑 이제 정부 측이랑 약간 뭐 논조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정부가 봤을 때 이게 뭐 단순히 뭐 어떤 기업끼리의 이제 이슈로 볼 게 아니라 국가 안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확실히 좀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상징적인 두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엔스로픽 모델의 접근차단과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것 같아 보이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딥시크 도입 검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네. 다들 더 이제 올라가고 있냐 지금. 아니 뭐 더 올라가고 안 네. 올라가고의 느낌이 어. 없는 게 다들 지금 축구 보시느라 잠깐 쉴까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쉬고 있고 아. 지금 우리만 혼자 떠드는 것 같아. 소진웅 과장님이랑 우리만 지금 열심히 증시 방송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네. 거래가 많이 한산해진다라는 그런 물론 점심시간 다가오기도 그렇죠. 하고 네. 10시 20분인데 다들 뭐 축구를 열심히 보고 계시다. 여러분 변화 없습니다. 네. 0대0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승리를 하면 저희가 무조건 조 1위로 확정이 되거든요. 아,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네, 그리고 체코와 남아공이 지금 1대1로 비긴 상황이어가지고 조 1위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큰 역사적인 또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게 되면 다음 경기에 부담이 없으니까 부담 없죠. 또 우리 선수들도 에너지 비축을 좀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어떻게 소진훈 과장님 중국 축구 소식도 혹시 간간히 들으십니까? 중국이 지금 이번에 월드컵 못 들어간 거에 대해서 48개국 12개 나라가 아니 몇 개 나라가 못 여기까지 들어갔어 지금. 넓혀줬는데도 네. 못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적인 정서나 이게 뭐 반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제가 뭐 사회 문화경까지 사실 보진 않아서 네. 제가 뭐 스포츠까지는 안 아. 보시는구나. 이제 유럽 쪽이랑 이제 축구는 이제 국내 이슈 정도 축구 이제 하는 건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아, 네네 그랬죠. 그러셨어요. 포지션은 포지션은 뭐 공격수는 아니었습니다. 미드필더 내지는 이제 수비 쪽에서 아래쪽에서 열심히 하는 아래쪽. 사람이었고요. 네. 골키퍼도 좀 보시고. 서포팅 해주는 네. 역할로. 자, 다시 그러면 든든합니다. 네. 증시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채팅 읽고 있습니다. 네. 상황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골 자, 넣으면 셋이 다 같이 대한민국 한번 그거네요. 그건 제가 지금 눈이 거의 한 삿발뜨기가 돼가지고 자료와 중계와 다 보고 있어요. 골 들어가면 소진훈 과장님도 당연히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심판이 멕시코 편향적으로 지금 좀 약간 보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개최국이라. 예, 이런 홈그라운드. 네. 그쵸 그쵸. 예,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보라색 유니폼 입고 참 열심히 잘 네.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저희도 중국, 한번 네. 뛰어죠. 네, 저희도 열심히 방송 진행하면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중국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과창판과 창업판 지수를 가져와 주셨는데 상승세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좀 쏠림이 있을 것 같아요. AI 주도, AI에서도 하드웨어 쪽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과창판이랑 창업판 지수 자체가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의 편중이 좀 많이 이제 심한 지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종합 지수는 코스피랑 비슷한 시기에 4천을 넘었는데 지금도 뭐 4,100, 4,200도 아니고 4,000대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거의 거기서 거기인데 이제 그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과창판이랑 창업판은 지수가 이제 꾸준히 뭐 이제 중간에 뭐 전쟁으로 조정 받은 것도 똑같이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고가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창판 쪽에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래도 언론이나 헤드라인들 통해서 한 번씩 접하는 중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고, 네. 이게 뭐 이제 창신 메모리도 이제 이쪽에 상장을 하는 거죠. 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TL부터 해서 이제 그 아래쪽에는 이제 광통신 관련되어 있는, 미국으로 치면은 뭐 이제 호이런트라던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이쪽이랑 좀 이제 결이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둘 다 AI 하드웨어 쪽 노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수랑은 다르게 이쪽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랑은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뭐 저희가 이 추정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메모리 3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낸드까지 확장을 해서 보더라도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확장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네. 밸류는 아직도 이제 거기서 거기이다. 특히나 이제 그래서 요새 자조 섞인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뭐 코스닥 소부장에서 열심히 좋은 거 스터디해가지고 딱 찾으면은 그래서 그게 전자닉스보다 싸냐, 이제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질문이 맞아요.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 소부장들은 소부장 나름대로의 그 밸류에이션 히스토리가 있고, 네. 이제 메모리 3사는 또 이제 메모리 3사 나름대로의 밸류에이션 히스토리가 따로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1대1로 대입해서 보기는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 뭐 워낙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거의 뭐 이제 높은 수익성이라던가 이제 성장률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이네들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못 받고 있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수익률을 좀 더 이제 전자와 닉스라는 과거 같은 인식에서는 대형주들이 잘 못 가는 구간에서 좀 더 이제 베타가 클 수 있었던 소부장들이 그 역할을 해준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레버리지 ETF까지 나와버렸으니까 더더욱 그런 쪽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만한 유인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의 이제 과창판이랑 이제 창업판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이들은 이익이 늘어난 것도 빠르게 늘어났지만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이 됐어요. 사실 뭐 웬만하면 일반적인 상황이죠. 사실 어느 섹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네. 거기에다 이제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보통 이제 그리고 있는데, 네. 이제 국내는 뭐 워낙에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이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지수들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수에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냐라고 하면은 사실 좀 이제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같은 이제 이런 그 시가총액 구조보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확산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럼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그런 반전의 카드는 혹시 어떤 것들이 중국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그 지수 전체의 반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지수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시가총액 상위가 애초에 구성이 이제 뭐 대형 은행들, 그리고 이제 뭐 소비주들, 물론 이제 기술주들도 많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내수 경기라던가 경기 전반이 좀 좋아져야 지수가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있기는 해요. 네. 국내는 뭐 물론 다른 부분들도 온기가 번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수출이 워낙 잘 되면은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구조랑 대한민국의 산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수출이 잘 되면 좋을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근데 이제 내수도 이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린 거창파이나 이제 그 창업한 지수가 그 나머지 지수를 여기에서 돈이 좀 빠져나온다라고 해서 나머지 지수를 다 들어올릴 만큼 영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좀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요. 네. 이제 뭐 중국의 금리가 아니라 결국 미국의 미국의 금리겠죠. 근데 요즘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이번 FOMC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랑 굉장히 그 과거 대비해서 좀 덜 친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의사를 보이긴 했던 것 선을 같아요. 조금 그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장이 들어섰는데 금리는 약간 그 매파적인 부분에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온기의 확산이 좀 짧은 기간 안에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다만 어쨌든 금리가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 다른 쪽에서의 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말씀드려요, 말아요? 살짝 주세요. 근데 일단 네. 우리나라 지수부터 말씀드리자면 코스피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계속 삼성 하이닉스 이야기 하시는데 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현재 7% 넘게 이야, 급등을 참 보이면서 정말, 네. 예, 288만 원. 이러면은 조금만 업사이드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업사이드? 손 들어야죠. 그럼 빨리 손 들어야죠. 업사이드 말고 만약에 멕시코 이겨, 그러면 기분 좋아서라도 하나씩 사셔. 근데 아니야. 한 주씩 살만한 종목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저는 왜 280만 왜 원이잖아. 놀라냐면 여러분 하이닉스 좋은 거 알죠?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300만 원 바라보고 있고 네. 삼성 전기도 그렇고 밑에 보면은 SK 스퀘어도 그렇고 이른바 황제주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나? 황제주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황제주라고 하는 분들이. 님들이. 선생님들이 네.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단일 종목을 사는 수급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ETF? ETF를 네. 사면 그 ETF에서 또 매수하는 그 수급도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지금 광고 나오고 있는데 네. 축구는 0대 0이고 방금 이제 멕시코에서 엄청난 공격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골키퍼가 아주 중앙에서 꽉 잘 막았습니다. 김승국 골키퍼가 이렇게 좀 골키퍼의 역할을 할 만한 네. 내 포트의 종목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한 번씩은 좀 연결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말이나 대잔치 하는 이렇게 들어와야 겁니다. 되고 여러분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내 포메이션을 어떻게 좀 포메이션 정해야 짜야죠. 될까? 공격수는 뭐 반도체 반도체가 삼전 무조건 닉스라면 공격수 가야 되고 근데 수비도 공격도 다 얘네가 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삼성증권, 삼성그룹주, 뭐 SK 묻은 애들 다 이런 식으로. 자, 알겠습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끝난 거죠? 끝난 거겠죠?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네. 미국과 이란. 왜냐면 저는 이제 동전. 사인했다라고는 하지만 60일 동안 또 마음이 또 달라져가지고 혹시라도 나 기뢰 또 설치할 거 이럴까봐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미국과 이란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중국의 역할론이 굉장히 부각이 그렇죠. 되기도 했고 네. 중국이 생각보다 조용한데 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앞으로의 과연 이 종전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조심스럽지만 네. 그 증시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그 호르무즈에서의 갈등은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끝났다. 뭐 중간중간에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MOU기도 하고 시간도 이제 60일 이제 이렇게 있고 아직까지 확실히 뭔가 핵심 사안들이 정확하게 이제 합치가 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60일이라는 시간을 또 따로 건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증시 입장에서는 당분간 일단 끝났다라고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6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에도 뭐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AI, 메모리, AI 하드웨어 이쪽이 뭐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그쪽이 계속 좋은 건 맞을 텐데 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을 생각할 건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일단 시간은 벌었는데 아마 뭐 많은 분들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심지어 이제 주요국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60일 이후에 뭐 서로 손 잡고 잘 끝난다라고 쳐도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호르무즈와 그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과 같을 것인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뭐 제가 이제 NH에 와서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장기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미 세계가 다극화
추세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에너지라던가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도 부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중동산 에너지에만 의존도를 높게 가져가는 거는 굳이 미국과 이란의 전장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다른 이슈로라도 리스크가 좀 불거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그럼 다른 나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혜가 나올 것인가를 좀 이제 긴 측면에서는 또 저희가 미리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UAE 같은 경우 뭐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긴 네. 합니다. 이제 호르무즈 의존도 제로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저게 가능해요? 물론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해상로를 통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대체 경로를 찾는다라고 했었고 이제 UAE 같은 경우도 비슷한 다른 쪽으로의 수출 경로를 찾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이게 UAE뿐만이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G7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 많은데 여기에서도 호르무즈 대체 수출로 원유 공급망 다변화 논의 본격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호르무즈 쪽에서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큰 틀에서 나타날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변화니까 네. 이제 뭐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에너지 섹터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변화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론 어떻게 보기에는 유가가 내려오는데 에너지에서 뭐 무슨 수혜를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뭐 그거랑은 다르게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이제 대체안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유가가 내려오면은 그런 대체안을 찾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린 뭐 송유관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뭐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공급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이니까 뭐 LNG 이제 운송 관련되는 쪽이라던가 수출 뭐 터미널 이제 이런 쪽들에서 좀 이제 저희가 기회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뭐 며칠 전에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UAE가 이 수송기까지 가져와서 천궁포대를 이제 조기 수송해 갔다라는 저것 때문에 종전 소식 이후에도 방산주가 방산주가 엄청 올랐죠. 올라가는. 네. 오히려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쟁이 끝나야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부족해진 재고를 채우기가 또 상대적으로 용이할 테니까. 네. 그래서 UAE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전으로 줄어든 무기 비축분 확충, 뭐 그리고 국방물자 생산 법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전쟁 후 그리고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이제 이게 방위 산업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방위 산업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원 먹는 하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해운업계 같은 경우도 결국에 뭐 보험이라던가 그 해운 운송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후에 좀 변화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인도 이런 국가들이 그 중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가 왜냐면은 이 원유라던가 그 가스 자체는 생산되는 국가들이 꽤 많은데 아프리카도 있고 저희가 가깝게는 이제 뭐 외교적으로 가깝게는 뭐 미국도 있고 한데 네. 왜 여기를 많이 쓰냐? 사실 뭐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그 경로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앞에 말씀드린 뭐 중동 국가들이 다른 쪽으로의 뭐 파이프 뭐 이런 송유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네.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애초에 이 에너지 원 지역 자체를 바꿔오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운임이라던가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미이란 종전 이후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긴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국을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이제 중국도 석유를 워낙에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중국도 좀 호재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유가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는 수요에서 청정 에너지, 태양광 이쪽으로 이제 중국이 또 주목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 연결선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기 투자 아이디어에서는 얻을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조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피해 정도를 보자면은 사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 뭐 대만, 뭐 동남아시아, 일본, 한국 이 봤을 때 중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석유를 가지고 있던 석유를 팔았다라는 얘기들도 그쵸. 있더라고요. 비축유가 너무 비축유가 많다. 많아서 사실은 이제 꽤 잘 버티긴 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더 사태가 더 장기화됐으면은 당연히 중국도 이제 뭐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었을 텐데 어쨌든 뭔가 어쨌든 상황이 좀 이제 봉합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기도 하고 중국이 그 워낙에 많이 비축해 두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뭐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좀 덜 신경을 쓰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석탄 쪽으로 대응했던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고 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데이터들 보면은 그 중국의 원유 수입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급감을 한 부분들도 있었죠. 네. 가격이 오르니까 오히려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좀 잘 버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뭐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마 네. 가장 적극적으로 그 재고를 사용을 했던 나라들일 것 같아요. 이제 이들이 가격이 좀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는 이 재고를 또 이제 빠르게 채우려고 하는 수요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소진영 과장님께 축구 네. 얘기를 중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아는지 뭐 사실 중국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척척바사님이시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네. 원유 얘기했을 때 보통 미국은 우리가 그 비축을 얼마나 하는지를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뭐 그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저희가 쉽게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원유가 얼마나 많이 비축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저도 뭐 자세하게 숫자로 이제 뜯어보거나 다 알 그러지 것 같아서 못했고 왠지. 이제 동원 씨 왠지- 공개되는 자료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중국 거는. 왠지 우리 소진영 과장님 다 알 것 같아요. 다른 기관에서 네. 나오는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기는 하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얘기, 그래서 심지어 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에 이렇게 뭐 MOU 체결하고 이제 종전이 된다면 이란에 제재를 했었던 거를 다 풀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란도 이제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싸게 원유를 이란 쪽에서 막 수입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 이란산으로만 한정을 놓고 보면은 중국에게는 좋지 않은 이슈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제재가 걸려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은 이란산 걸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제 상대적으로 싸게 중국에다 중국에게 팔아줬던 건데, 이거 안 사니까 근데 너네가 이란의 원유가 이제 양성화 뭐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양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란도 제값을 받으려고 하겠죠. 중국한테 아. 우리 이제 다 팔 수 있으니까 중국 그러니까. 너네도 제값 줘. 그래서 뭐 이렇게. 이란산으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그런 제재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마냥 좋은 건 아니군요. 지금 환경이. 네, 우리 템포가 얼마 복잡해요.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페트로달러가 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또 이제 전쟁이 또 끝나고 나면은 그런 얘기는 또 쏙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시장이 또 얼마나 그 확산을 빠르게 하는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또 보고서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 미장이든 한국장이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도 중국 시장 내부적으로의 확산이 나타나는지 여부 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반전 끝났으니까 잠깐 축구 상황 좀 읊어주시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림으로 딱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네. 지금 우리 쪽 진영의 선수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쪽 진영, 상대편 진영 있으면은 공격을 멕시코가 계속하면은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우리 골키퍼가 되게 바쁘잖아요. 우리 수비 진영에 볼이 네, 계속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오. 계속 이쪽에 있고 이제 조금 이제 30분 지나고 나서는 멕시코 네. 쪽으로 자꾸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마음이 급해요 지금. 아하. 자꾸 우리나라 선수 옵사이드 하고 있어요. 예, 좀 마음 급하지 말고 예, 천천히.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네. 올라가고 삼성전기 불 뿜고 하면은 마음 급해가지고 막 추격 매수하잖아요. 포모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됐어요? 힘드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축구 선수들도 예, 들리진 않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차분하게 경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죠. 네. 축구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희 최후의 카드 어떤 거요? 여도운의 눈물 버튼을 놀리는 거야 뽀로록 그거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면 다 기다려주시고요. 되는 거야? 자 후반전 넘어가시죠. 네. 네. 오늘 이제 일본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네. 아, 일본 요새 축구 참 잘합니다. 아니 좀 축구야. 일본 축구 잘합니다. 뭐 잘하거나 예. 말거나 한일전이나 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네.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게. 그 도요타 키옥시아 시총 바뀐 얘기가 맞아요. 제일 큰 화두죠. 아무래도 네. 6월에 시가총액의 급변이 있었어요. 이제 6월 원래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뭐 상징적이었다라고 봐야겠죠. 네. 이 시총 1위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었는데 6월 초에 그러니까 저번 방송 때는 소프트뱅크가 1등이었습니다. 그쵸. 네, 어쨌든 오픈 AI라던가 네. 지금 왔다 갔다 ARM이라던가 하네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뭐 이제 소프트뱅크라던가 이제 이런 그 미국 쪽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좀 잘 가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비슷한 맥락으로 큰 틀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다시 좀 내려오면서 이제 근데 그 자리를 이제 키옥시아가 이제 50조엔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이제 1위를 이제 차지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일본도 그러니까 뭐 글로벌리하게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FOMC만큼이나 저희가 BOJ의 금리 향방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거는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고를 좀 많이 저희가 봐서 그런지 엔캐리 청산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없었거든요? 그 상황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실제로 당시의 시장 반응을 보면은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뭐 너무나 예상된 수준의 이제 발언들과 이제 그런 뭐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날 보면은 뭐 보통 그 BOJ 같은 경우에는 12시에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금리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한 3시 정도 이제 그 2시에서 한 4시 사이 이때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때 또 어떤 그 발표 때에는 없었던 서프라이즈가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금리를 올릴 그때가 그래서 엔캐리 청산을 좀 가져왔던 거거든요. 네. 처음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을 때에는 이제 이 부분 자체에서는 그 당시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었고 이제 기자회견 때 예상보다 뭐 금리를 뭐 더 길게 많이 올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한번 이제 크게 출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2시간대 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발표가 났을 때 소폭 엔화가 더 약세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봤을 때에는 뭐 많이 예상되어 있던 수준의 이제 그런 발언들이었다.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걸 이제 보시면은 네. 이제 뭐 0.8이니까 뭐 한 번 더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하반기 해서 10월, 12월 얘기가 좀 맞습니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뭐 이제 올해 연말 뭐 늦더라도 연초에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거의 반기에 한 번 정도 올리는 페이스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그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거의 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신문 기사로도 장표에 나와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참 진짜 원달러 환율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그쵸. 일본도 금리를 올린 상황인데도 지금 이 엔저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풀릴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유는 저희랑 같은 건가요, 그러면? 뭐 사실 환율의 지금의 특히나 원화랑 엔화의 지금의 약세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없을 거의 것 없다. 같아요. 저도 네. 뭐 보통 이제 뭐 수급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환율이라는 게 그래도 저희가 원론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한 나라의 그 경제적 펀더멘털을 좀 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큰데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약세로 가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좀 과도한 약세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네. 왜 이렇게까지 약세인지는 좀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는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제가 저번 방송 때 BOJ를 앞두고 아마 어쩌면 그 일본 그 당국의 그 환율에 그 개입을 하는 그 레벨이 160엔을 지금까지는 딱 160엔 선에서 이제 계속 개입을 해왔거든요. 네. 구두 개입도 했었고 자금 개입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60이라는 그 숫자 자체를 찍기를 좀 버거워했던 그러니까 159점 몇 여기까지 자주 왔다가 한 번씩 두들겨 맞았던 그런 모습을 떠나서 지금은 아예 160대에 지금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의 스탠스로는 뭐 소폭 더 약세로 갈 가능성도 저희가 좀 열어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소폭 더 약세로. 일본 여행을 가야 하나? 오.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나려나? 아니 사실 뭐 우리나 거기나 하기 네,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네. 뭐 원엔 환율을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거의 그게 그거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시총 바뀐 거, BOJ 이 두 가지가 최근에는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는 제일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안보가 꼽힌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왜죠? 이게 안보라는 게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지엽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가 안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네. 있겠지만 뭐 일본에서 이 안보가 키워드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뭐 경제 안보, 뭐 기술 안보, 국가 안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그런 주요 키워드로 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군사 쪽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슈들이 많죠. 근데 뭐 일본이 당연히 지금 와서 이제 재무장을 뭐 이제 서두른다고 한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더 이상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주변국들의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만한 이제 그런 그 군사 대국으로 이제 가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인데 네. 일본에서 안보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의 느낌보다는 그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 네. 한번 내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실제로 경제 안보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많이 그 강조를 하고 있던 네. 부분들이긴 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자원, 일본도 저희랑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구조가 있죠. 자원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한정적이다. 넘쳐나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이슈들도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쪽을 더 이제 강조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있고 이제 기술 안보 같은 경우도 뭐 계속 보면은 한 번씩 본인들이 지금 이 AI라는 큰 사이클에서 물론 반도체 장비 그리고 뭐 키옥시아 이런 것들 수출 잘 되는 거 좋은데 근데 뭔가 이제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결국 그 장비라는 것도 뭐 물론 이제 훌륭한 기업들이긴 한데 뭐 TSMC라던가 네. 아니면 뭐 팹리스 쪽에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 메모리도 뭐 국내에 뭐 전자닉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아니다 보니까 네. 뭔가 우리가 옛날에부터 쌓아왔던 이런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메인스트림으로 좀 치고 나가는 AI 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본인들 반도체 역량 그 생산 역량이라던가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언론 키워드들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그쪽들을 육성을 해주려고 하는 이쪽으로 좀 많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군사라던가 뭐 이런 네. 외교 안보 같은 부분들도 뭐 여기는 워낙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날인 만큼 이제 월드컵과 조금 더 연계를 시켜 보면은 일본에서 이제 그런 자조적인 뉴스들이 있다고 뭐요? 해요. 전광판을 봐라. 그러니까 월드컵 내부에 들어가는 홍보 전광판을 보면은 알 수가 있듯이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 이제 한 자리 다 차지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일본은 정말 이 월드컵에 빠질 수 없는 나라였는데 올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돈을 안 쓴 건가요? 돈을 안 썼을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지금 시대에 맞는 잘 나가는 회사들의 보유가 적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죠. 주력 사업 분야에 있어서 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다. 그렇죠. 일본에서는. 예전에 이제 뭐 카메라 와서 캐논이라든지 뭐 닛산 이런 전광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니 뭐 소니, 이렇게. JVC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전광판에 네.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에 일본이 빠져 있다라는 거를 분석한 기사들이 일본 내에 있었는데 여기서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근데 주가 측면으로만 보면 니케이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맞아요. 찍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좋으면 경제가 좋은 건가? 사실 이게 정확하게 대입은 되지 양분해야죠. 않겠지만 주가가 참 좋은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떤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출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AI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출이 좀 좋은 편이고 내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정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나름 잘 버티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K자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뭐 거의 모든 나라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데 다만 일본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뭐 디플레가 심하고 약간 성장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사이클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극복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비용 견인 인플레라는 이제 그런 좀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BOJ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실질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나오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일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고 다만 이제 뭐 물가가 좀 안정되어 있으면서 이제 그 뭐 임금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 정책 효과가 좀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긴 해요. 보조금이라던가 뭐 면세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물가를 좀 잡아주면서 좀 이제 뭐 구매력을 좀 올려주는 이런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책 효과가 사라진다라던가 아니면 뭐 물가가 계속해서 상방 자극을 받는다라던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그래도 내수 기업이 뭐 아예 없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내수 기업들 주가가 좀 천차만별로 많이 갈리기는 해요. 이제 이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그래도 뭐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에서 나쁘지 않게 뭐 오히려 이제 순위가 뭐 계속 그래도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네. 그래서 도요타는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이제 뭐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해서 일부 내수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상황이고 어쨌든 뭔가 수출 대비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아래 우리 차트 준비해 주신 거에 네. 있어서도 이런 이제 흐름을 담아서 일본 안에서도 시가총액 비중이 어떤 쪽으로 그러네요.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를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총 뭐 1, 2, 3위 네. 그 탑3가 바뀌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고 한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앞에 그 장비주들 일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일본의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 거의 뭐 글로벌 뭐 탑티어 수준들이기 때문에 그쵸. 뭐 애초에 이 기업들이 뭐 기술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것들은 뭐 꽤 오랜 레코드를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시가총액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비중을 보면은 네. 계속해서 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뭐 안보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들도 2020년도 들어가지고 이제 뭐 방위산업 업체들의 주가들도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내에서 비중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 뭐 경제 안보 이제 에너지라던가 자원 이쪽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본의 종합 상사들이 또 일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네. 있을 텐데 이제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좀 높아졌으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 2020년대부터 나타났던 변화에 좀 부합하는 산업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AI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주가는 모르겠지만 네. 미래는 AI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는 주가는 네. 모르겠지만 이게 뭐 과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오픈 AI랑 뭐 엔스로픽이 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뭐 과수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미래에 우리가 AI 를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메모리라던가 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장비주 이런 것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는 게 뭐 단기적으로 한 뭐 2, 3년짜리 사이클이 아니라 뭐 시대상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방위업체들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원래 이제 미국 중심의 큰 틀에서는 이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찢어지고 있고 점점 이제 갈등 양상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네. 이제 이런 그 방위산업 업체들의 비중들도 점점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일종의 좀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주 바닥에서 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라왔다,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올라왔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 트렌드들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상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를 저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변화들은 저는 뭐 1, 2년 안에 끝날 만한 그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뭐 경기가 어떠냐 이런 얘기 여쭤봤을 때 댓글창에는 일본 굉장히 경기 상황 좋습니다. 근데 그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네. 워낙에 이제 친미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 부양과 함께 일본도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수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멱살 잡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어서 네. 좀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우리가 또 몇 년 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음.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이슈가 되게 많았는데 아시아 증시에는 다음 주는 뭐 어떤 주요한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뭐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큼직한 이슈, 매크로 단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큰 이슈들은 뭐 거의 다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BOJ랑 FOMC가 이제 끝이 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마이크론 실적 정도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7월 중순부터 이제 또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조심스럽게 사실 마이크론이 실적에서 뭔가를 이제 크게 잘못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그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해서 일단 큰 모멘텀들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은 뭐 그냥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어떨지 알 수가 없겠지만 해서 아마 조심스럽게 이제 모멘텀이 약간 소진되어 있는 구간에서 과연 다음 실적 시즌에서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로 조금씩은 뭐 시선들이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6월 월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옛날과는 다르게 의미가 많이 뭔가 그 중요도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요? 뭐 기관들의 뭐 이제 리밸런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또 있는 이제 그런 시기긴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걸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점점 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어디에서 더 강화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뭐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제 채팅창이 쭉쭉 올라오나 봤더니 지금 전반 저기 끝났어요. 전반 끝났나요? 네, 전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에 잠깐, 끝났고요. 잠깐 예. 저희 좀 휴식 봐주세요. 타임. 예, 저희 전반에 이 휴식 타임이면 저희도 아마 끝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실 아. 때쯤 저희 아침엔 투자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의 뭐 이제 추가 시간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키옥시아가 자이든 타이든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AI 이제 사이클 붐을 타가지고 도요타를 제치고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고 뭐 순위는 바뀔 수 있겠지만. 근데 과연 일본의 개미들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샀을까? 왜냐면 우리처럼 한 주씩 구매를 하거나 미국처럼 소수점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 100주 단위로 이제 다량으로. 구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키옥시아 100주를 살려면 1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그럼 1억 없으면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일본 그런 시장은? 구조 아닙니까? 일본은 이제 ETF 없어요. 그런 형태 기본적으로 100주 단위 거래인 건 맞긴 그건 하고요. 맞죠. 네, 어. 근데 뭐 이제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사도 보면은 뭐 한국 이런 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100주여가지고 뭐 주식을 살 수가 없어서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긴 나오는데 네네네. 뭐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서 현지 증권사들이 저희도 사실은 그 해외 주식 그 소수점 매매까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소수점으로 주식을 원래는 거래가 안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현지 증권사들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쪼개서. 굳이 100주 단위가 아니더라도 살 수 쪼개는 있는 그런 거. 방식들이 그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됐든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네. 주식 투자를 비싼 것도 쪼개가지고 사곤 하는데 일본도 다행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의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거는 맞네요. 이제 뭐 예전부터 계속 이 증시 쪽으로 그 굉장히 좀 그 장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그 각국의 그 정부들이 그 개인들의 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증시 쪽으로 좀 더 옮기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니사 계좌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세금 혜택이라던가 뭐 그런 이제 매매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뭐 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좀 유인을 좀 주려고 하고 있기는 하고 다만 이제 이 그 거래 방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편견이나 뭐 비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 이제 거래소라던가 이제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마음 먹고 좀 움직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빠르게 바뀌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그래도 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방식이 100주 단위이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뭐 단주가 됐건 네. 소수점이 됐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뭔가 이 일본의 이 100주 단위 거래는 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들긴 워낙 합니다. 네. 거기는 뭐 이제 보수적이고 또.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나라니까. 근데 제가 뭐 다른 나라에서 주식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플 잘 돼 있고 이렇게 매매가 편한 나라 맞아요.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만큼 투자에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만큼 네. 또 최근에는 그에 따른 또 변동성도 우리가 커지죠. 좀 감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도 살짝 변동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코스피가 2.65%까지 상승폭이 다소 주춤하는 사이 코스닥이 좀 줄었나 싶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2% 넘게 하락폭을 오히려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중국과 일본 이야기 거기에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축구 얘기까지 함께 맞아요. 또 받아주신 우리 소진흥 과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